요즘 금값 이야기 정말 안 들을 수가 없죠. 하루가 다르게 올라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데도 정작 여유 자금이 있는 6070 시니어 세대분들은 금을 잘 안 샀거나 심지어 사려고 해도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안 산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던데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시니어에게 금 투자가 맞지 않는 배경 그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있으면 금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금값이 오르는 배경 자체가 꽤 복잡하고 그 배경이 시니어 투자자들의 특성과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금을 멀리하게 만드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값이 오른 이유 자체가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승 그래프 금값이 급등한 세 가지 핵심 요인 우선 금값이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금값 상승에는 몇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1.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심화. 첫째,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물가 불안이 커지면서 가치 보존 기능이 있는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현금보다 금이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오히려 금이 안전 자산으로 부상하는 거군요. 2. 중앙은행의 금 매입 증가. 큰 손들의 움직임. 맞아요. 두 번째 요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위해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신규 매입 규모가 몇 년 사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큰 기관들이 금을 사면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중앙은행까지 움직였다면 개인이 느끼는 체감 상승은 더 클 것 같네요. 3. 공급 정체와 금융시장 불안정. 게다가 금은 자연 광물이다 보니 채굴량이 생각처럼 많이 늘지 않습니다. 채굴 비용도 올라가면서 수요 증가 플러스 공급 정체라는 완벽한 상승 조합이 만들어진 셈이죠. 여기에 더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금값을 떠받치는 요인입니다. 주식, 채권 수익률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금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은 더 빛나는 셈입니다. 정지표시 시니어는 왜 금 투자를 주저하는가? 핵심 구조적 장벽. 자, 이렇게 다들 금 사느라 난리인데 왜 시니어분들만 유독 금 투자에 소극적일까요? 여유 자금이 있는 세대라고 하면 보통 50, 60대 이후 분들인데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금을 안 사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기 어려운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심리적인 불안이 아니고 나이가 높아질수록 중요해지는 자산 구성 원칙, 현금 흐름의 특성, 의료비, 생활비 같은 갑작스러운 비용 문제, 보유 및 처분 비용, 사기 위험까지 다양하게 얽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돈 있으니까 금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장벽이 있다는 거죠. 1. 가장 근본적인 문제, 유동성 및 인컴. 부재. 이것이 시니어 자산 구조의 핵심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젊은 층과 달리 월급이 없고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이나 이자, 배당 같은 자산에서 삶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금은 그 어떤 형태의 수입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인컴 부족, 은행 예금은 이자가 나오고 채권은 이표가 나오지만 금은 갖고만 있는 자산이지 돈을 불려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비와 의료비, 돌발 지출 같은 고정 비용이 계속 발생하므로 자산은 단순히 안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유동성 리스크. 시니어는 급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금은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금값이 좋을 때 팔아야 이익인데 문제는 현금이 필요한 상황은 가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는 겁니다. 그 시점에 금값이 하락해 있다면 손해를 보고도 팔아야 하고 젊은 층처럼 좀 더 기다려볼까 하고 시간을 두고 버티기도 힘듭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투자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져요. 70대는 2에서 3년 후에 어떤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하는 자산인 금이 시니어에게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보유와 처분의 복잡성과 숨은 비용, 스트레스 유발, 금은 사는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실물 금은 갖고 있어도 문제, 팔려고 해도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 구체적인 내용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양보관 문제 실물 금은 분실, 도난 위험이 커서 금고 설치나 은행 보관함을 이용해야 함. 추가 비용 발생 및 보관 불안감, 스트레스 증가 숨은 비용 살 때 프리미엄이 붙고 팔 때는 스프레드, 매도 수수료, 가 크게 붙어 사자마자 손해보는 구조 괜히 샀다가 바로 손해보는 거 아냐? 나는 걱정 유발 복잡한 처분 팔 때 무게 감정, 순도 확인, 시세 확인, 매입처 선택 등 절차가 번거롭고 정보 탐색이 어려움, 복잡하니까 그냥 안 하겠다. 는 투자 진입 문턱 형성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런 절차를 젊은 사람만큼 쉽게 비교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안전 자산이지만 손이 많이 가고 현금화가 불편한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3. 고점 부담감과 사기 위험. 고점 부담감. 지금 금값이 워낙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시니어 입장에서는 별표 여기서 더 오를까? 별표라는 기대감보다 별표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별표라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시니어는 기다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는 자산을 고점에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 위험. 금 관련 사기나 과장 홍보는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연 10% 수익 보장 같은 허위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니어분들은 금 자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별표 안전한 줄 알았는데 사기당할 수 있겠네 별표라는 불안감 때문에 더 주저하게 됩니다. 하얀색 체크표 시니어에게 현실적인 금 투자 전략, 소량 분산.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가진 상황에서 시니어분들은 금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가장 현실적일까요? 1. 금은 주력이 아닌 보조 자산으로 전부를 금으로 바꾸는 전략은 시니어에게 절대 맞지 않습니다. 대신 금의 성격을 이해하고 포트폴리오 내 일부 비중만 가져가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전문가들도 시니어 포트폴리오에서 금 비중은 3%에서 10% 정도가 적절하다고 권고합니다. 현금 흐름 중심, 시니어는 예금, 채권, 배당주 같은 인컴 자산을 중심으로 두고 그 위에 소량의 금을 얻는 구조가 적합합니다. 역할 이해. 금의 역할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시장 충격이 왔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위험 분산, 해지 역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복잡성을 줄인 간접 투자 형태가 유리 시니어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바로 거래 비용과 복잡성을 줄인 형태입니다. 유형 예시장점 단점 유의사항 간접 투자금 ETF, 적립식 골드뱅킹 보관 문제나 사기 위험이 거의 없고 매매가 간편함 실물 자산이 아니므로 금융 시스템 불안정 시 취약함 실물 투자 골드바, 금화 심리적 안정감, 황금성이 좋음 보관, 프리미엄, 세금, 사기 리스크 등 부담 요소가 많은 금을 갖는 이유는 안전성 확보인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불안을 느끼게 된다면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실물금보다는 내가 관리하기 쉬운 방식인 ETF나 골드뱅킹을 통해 스트레스 없이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가장 중요한 조언. 감당 가능한 금액이 우선 금값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 고민하는 시니어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은 지금의 가격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시세에 흔들리지 말고 내 자산의 구조 안에서 무리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과감한 진입보다는 천천히 소량씩 분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구조에 맞는 투자라는 점입니다. 금은 미래를 지켜주는 도구일 뿐이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맞는 키는 아닙니다. 균형과 현실성, 그리고 부담 없는 비중이 가장 중요합니다.